그 메인이야. 자 일단 서울대 제1저자가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문바들은 니들 어쩔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방송이에요. 조선일보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경원 쪽을 극실들을 치더만.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조선일보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단독 서울대 나경원 아들 제1저자 문제 없다. 이게 조선일보의 12일 날 온라인판 단독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1차 결론을 바탕으로 제1저자 등재 포스터는 문제없다. 제4저자 등재 포스터는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1저자라고 하는 그 제1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꽂혀 있는 바람에 이게 별 문제 없으면은 4저자 부분은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야? 그것도 경미하다며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4저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들의 에일대 관련된 문제 같은 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하는데 문제는 진중권. 씨. 진중권이. 그러니까 자기 편의 비리를 덮기 위한 어법이 빚어낸 해프닝이다. 우리 같은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국을 면피하기 위해서 나경원을 공격했는데 되게 저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랬는데 나경원 봤더니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빨리 문파 탈출해. 문파 탈출은 지능순. 이런 식의 그 모욕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진중권을 보니까 그 내용은 조선일보를 보고 내린 결론이야.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진중권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의제에 올라오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거든요. 근데 자꾸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이라는 게 상대방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헛소리에 대해서 대꾸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계인 아줌마가 까랑까랑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자꾸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어떤 비난하는 도구로 쓰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서울대에서 어떤 그 자기 내부 그 심사 규정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탈출해라. 여기까지 나오는 거 사실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라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뭐라고 대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서울대가 나경원 아들 제1저자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4저자 등재 포스터는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야. 근데 그날 MBC 보도의 앞에 한번 볼까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교 시절 국제학술단체에 제출한 서울대 의대 연구 발표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서울대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일대 입학할 때 활용됐던 결정적인 연구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애플워치나 그 샤오미 그 밴드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심박동을 측정했을 때 그 심박동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한 번에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양을 추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실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뭐 애플워치나 삼성 기어나 이걸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삼성에서 아직 제품화하지 않은 개발 단계에 있는 특별한 센서가 없이는 불가능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협조를 받아서 실험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국내에 어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연구원 내의 실험 말고 외부의 실험을 지원을 할 때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연구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삼성이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가지고 그 논문을 썼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논문의 제1저자든 제4저자든 모든 행정에 있어서 뭔가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경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경원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거기라고. 예.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삼성까지 예.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네. 특혜 문제도 있고요. 네. 서울대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조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어. 이게 지금 이제 그 에일대 입학과도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이 사조자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걸 에일대가 받아들이면 이 현조에 에일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조선일보는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관점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저자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저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조선일보식 내피셜이고 진중권 내피셜이고 사조자든 일저자든 입학에 뭐가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용을 했느냐.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 사저자는 분명히 연구윤리 위반이고 이게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으면 이건 김현조의 에일대 입학 문제와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사소한 거야? 근데 진중권은 지금 문법 빨리 탈출하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두 개 포스터가 있어요. 하나가 뭐 특별히 문제 없다, 하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저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확실히 됐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건 언론도 묻고 있고 나경원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서울대가 지금 이 8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이것을 통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6월 달인데 5월 달에 그 김현조 그 친구가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지난달에 통보를 해버리게 되면 졸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안전하게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대도 일부러 늑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랬다고 이 포스터들도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만약에 각각 하나의 포스터에 10개 정도의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하면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지금 진실성 판단만 나온 겁니다. 나머지 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서울시 시설, 그 당시 서울대 그거든요. 국가 소유 재산이거든요. 네. 국가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몇 달 전에 나온 거 표절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건 진실성 문제는 단순히 얘가 어느 정도 기여했어 안 했어 요 정도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사실 찾아본 거 요만큼 찾아본 거고 연구 윤리도 이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도 이 모든 것들 지금 다 남아 있는 건데 요만큼 조사했더니 하나가 이미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네. 그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것도 아직 안 밝히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그리고 이 지금 현조가 이 삼성 관련해서 제1자로 등록된 이 논문은 고1 15살 때 쓴 건데 이때 당시에 현조는 유학 중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은 개성초등학교가 전부예요. 그런데 개성초등학교의 특성상 해외 유학은 3학년 정도 되면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10살, 11살 무렵에 나갔는데 어떻게 광전용 정맥파와 심탄 동도를 활용한 심박 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한국말로 할 수 있나요?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난 그걸 모르겠고 그렇다면 피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특출난 애라면 서울대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김 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며 논문과 포스터도 직접 작성했다고 서울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엄청난 애인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것은 대서특필돼서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천재인가? 나경원이 정말 자기 아들이 정말 이 일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서울대에서도 이거는 대서특필 했어야죠.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솔직히 누군가 이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죠. 뭐라 해야지? 유령 작가. 이 대필해준 사람이 나와서 양심선언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필도 있어? 당연히 이거는 대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스트라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9월에 조국 장관 건으로 난리가 났을 때 나경원이 한 인터뷰를 제가 찾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조국 딸의 경우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박사급 논문이라 더 심각한 것이다.
제 아들은 고등학생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의 연구로 고등학생 경진대회에 입상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자기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걸 썼는데 대단하시네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삼성전자 장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실험이에요. 아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나경원도 지금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결과를 내보낸 그러네.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당황해야 되는 거고요. 예.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전에 나경원 아들에 대한 논란에 대한 뉴스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기사 자체가 없고요. 나경원이 반박하는 기사만 나옵니다. 네. 오늘의 같은 경우에도 단독 나경원 걸어준 거는 이거는 진짜 또 창피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척척 석사께서는요. 아 우리 석사. 이게 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새로운 학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척사라는. 진중권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게 본질이 뭐냐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얘는 지가 한번 싸질러 놓은 똥을 재판 한 번도 안 보고 있어. 거기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도 없어 얘는. 무서운데. 봐봐. 그리고 지금 나경원 관련해서는 봐봐 나경원 말이 맞잖아.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죄가 없는데 왜 나경원을 우리가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고. 일부 특권층의 어떤 그 특혜 이런 것이 문제였었잖아. 여기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1저자는 문제 없고 그리고 4저자는 경미한 사안일 뿐이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만을 보고 디테일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설사 문제가 없는 건 공주대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조민 씨도 공주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다고. 그걸로도 지금 뭐 허드렛 일을 했네 뭐네 이게 무슨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진중권은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우리가 억지를 부르기 위해서 나경원한테 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딸 유나 세습시키는 거잖아요. 그 조직을 사유화 시켜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네, 마찬가지인 게 단국대 의대 논문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 의대의 논문 수준을 이해하느냐 가지고 쟁점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도와준 거였어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현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한국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얘는 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종편이나 뉴스 채널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 없다고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월요일에 보도가 아예 없어요. 주말에는 좀 했어요. 이 단독 기사를 주말에 터뜨린 것도 이 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저자인지 4저자인지 개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논문 자체의 현조는 소속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현조가 이거를 본인이 정말로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지도교수와 수없이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현조가 이 등록을 했다면 snu.ac.kr 이 이메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이해되고 조민 씨한테 수없이 증거를 내보이라고 했던 이 서울대학교 출입 기록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소속 자체가 잘못됐는데 서울대에서 인정을 해줬다? 저 앞으로 서울대 이메일 파서 이거 하나 해주세요. 나 나가서 서울대학원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어요. 이 나이엔 안 돼. 저기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나경원 12번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쪽에 똑같이 써먹는 스킬 있잖아. 부산대, 서울대 입시 과정의 업무방해 요거 있었죠. 민생경제연구소가 예일대 입학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실제로는 이거는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다가 또 표절까지 걸려 있어요. 문장이 똑같아. 그러면 지금 예일대 자체에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서울대에서 고발한 거라 그런 것도 아닌데 서울대 업무방해, 부산대 업무방해 이렇게 걸어가지고 계속 입시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변한테 몇 번이나 질문을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확실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냥 방해 행위가 성립하면 고발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한다고 선택적 하더라고요. 수사인 거라고. 내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줬잖아. 윤석열이 새날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악플다는 것도 새날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걸자면 다 걸리는 걸리버야 이게. 자 어쨌건 이게 진중권 말처럼 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
사저자의 문제가 있고 이 사저자는 예일대 입학과 연관이 있고 여기는 윤리 위반이 있고 표절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중권의 생각처럼 바람처럼 나경원이 문제가 털린 게 아닌데 얘는 지금 문파 탈출하라고 이렇게 모욕 주고 있습니다. 진짜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마차님이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는 딱 확인해야 돼요. 네. 국적을 밝히라는 거죠. 네. 우리 현조 국적이 어디인가요? 누나가 밝히다 말았다. 밝히지 지금.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모르죠. 나경원은 2년 후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싶어합니다. 네. 잘 보세요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석사야.